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무대에 데뷔를 합니다. 영국에서 조문 외교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다자 외교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이번 유엔 총회 연설 키워드는 무엇이고 또 이번 순방의 실질적 과제로 꼽히는 한미, 한일 양자 외교는 어떻게 전개될지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3시간 뒤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순서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키워드가 자유와 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 아마 김성환 안보실장의 아이디어 반영된 거로 보는데 네. 사실 글로벌 가치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자유와 연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풀어서 말하자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미 취임사에서 굉장히 그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유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말하는 걸 텐데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인권과 같은 것들도 이제 글로벌 가치 포함되죠. 그런 식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고 나아가서 소위 그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 그러니까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연대를 강조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기조연설 하게 되면요. 예. 물론 이제 각 국가 정상들마다 기조연설 스타일이나 이런 것 좀 다르겠지만 좀 자유나 이런 것들 국제적인 연대 이런 것들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까? 사실은 유엔회의니까 일종의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자들이 있는데 거기 각 나라의 정상들이 있겠죠. 예. 거기에 이제 한국의 어떤 외교적 방향이라든가 혹은 외교적인 어떤 그걸 과시함으로써 이 동료를 확보하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외교가 생각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상당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력을 썼으니까 무력 사용이 금지선이 낮아졌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이럴 때 우리나라 외교력이 큰 시험대에 올랐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입지를 가지고 양쪽에서 어떤 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외교력 나아가서 국제 무대에서 유엔의 가정부방에도 193개 나라가 되는데 네. 유엔에다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외교적인 방향, 외교력 이걸 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이제 인권이나 자유 같은 것이 가치를 강조하는 거는 모범생 외교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나라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한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거 우리나라 정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을 때에는 대북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외교적 방향을 볼 때 결국 가장 중요한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책이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동시에 아마 북한에서도 우리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어떤 메시지 올 건가. 우리가 8.15 광복절이나 3.1절 때 대일 메시지 어떤 거냐 기대하듯이. 그래서 이제 거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약간의 뉴욕타임스 기사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 것도 제가 듣고 했었는데. 네.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거기 무슨 한반에서 한 애한테만 몰두하냐 올인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 하는 건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한테 일종의 메시지를 주는 건데 전임 정부에서는 북한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 정치적 중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지지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정책 쇼라고 비판을 하고 우리는 다만 북한의 외교력이 하는 게 결국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너 북한에 올인함으로써 다른 나라를 등한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글쎄 이게 전술 전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북한한테 일종 밀당하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 정부처럼 우리가 당신들한테 올할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당신들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도 갈 데 많다. 뭐 이런 식의 그 전략적 신호를 보내는 것도라고 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북 정책이 일종의 다른 나라에 주는 어떤 시금석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예. 아마 대북 메시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미리 오시는 무슨 담대한 구상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그랜드 바게닝이나 이런 것들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전에는 북한이 예를 들어가지고 비핵화를 달성을 하면 737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번은 북한이 일단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고 절차에 돌입을 하면 그때부터 큰 경제적인 어떤 원조를 하겠다라는 식의 조금만 다르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북한한테 어떤 실질적 반응을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외국인한테 그런 신호를 보내는 그런 식의 효과를 기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이어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4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이번에는 그 사이에 많은 이제 외교 환경적인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문제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전기차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오히려 동맹에 같이 동참했는데 오늘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국내 여론도 좀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한미 동맹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 기본적으로 군사 동맹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가지고 확대 전략, 확장학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한다든가 연합훈련을 재생한다. 이렇게 군사적 측면에는 어떻게 우리가 얻어낸 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 이면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준 게 많은데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삼성전자에서 투자한 거라든가 현대자동차 투자한 거라.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조만간 중간 선거가 있을 텐데 해준 게 많은데 반면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우리 현대차가 소외됐다든가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미처 배려를 하지 못했다. 제가 보기엔 우리를 무슨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이진 않는데 미처 배려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비판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번 정상회담 때 양자회담에서 그 점에 초점을 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 국내적인 여론은 다른 건 몰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데서 최선 논의는 하고 해법을 공동 모색하는 어떤 노력이라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별 관심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이런 요청을 하면 좀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래도 하면 그 자리에 이제 안보 보좌관이나 자리가 동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실무적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다자 회의에서 이면에서 잠시 만나는 것 때문에 포괄적 의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한다가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제 양자적 외교에서 우리가 한미 사이에 엄청난 외교적 인력이 투여되어 있고 상시적인 접촉이 있으니까 방향을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한미 동맹의 단단한 기반을 위해서는 그쪽에도 좀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정도의 요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가 좀 달라요. 우리는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 정부는 아직 확정된 거 없다 이런 식의 태도거든요. 어찌 보면 일본 정부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정부가 너무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죠. 국내 정치적 맥락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좀 윤 정부에서는 그동안 한일 관계가 워낙 경색되어 있어 왔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최소 물꼬를 투고 거기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그것이 유엔에서의 이면에서의 어떤 양자회담이다라고 아마 계속 일본과 조율을 해왔을 거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오니까 그거를 성과라고 발표한 것 같고 또 일본에서도 좀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거든요. 혐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고 산케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보수적인 매체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쪽에서 이제 한국을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이게 그것도 밀집 외교는 밀당이니까 예. 한국이 더 급하니까 우리는 뭐 그치 급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글쎄 어쨌든 저는 뭐 이외에 그러니까 좀 당장 눈에 띄는 현안이 무슨 뭐 강제징용이나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혹은 미중 대결이다 이런 것들은 한일이 서로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너무 중대한 문제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자회의에 이면에서 잠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아마 이런 식의 포괄적인 의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뭐 양자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저걸 해나가겠다는 식의 정도의 방향 제시 합의 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미 외교부 장관도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럼 기시다 총리하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만났을 경우엔 만남 그 자체가 가지고 오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 신호라는 걸 좀 해석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쪽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제한돼 있고 만날 정상들이 많은데 예. 여기서 포괄적인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뭐 도출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 이후에 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 이른바 조문회교라고 하는데 조문을 직접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뭐 야권에서는 외교 참사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논란 교수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외교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예. 저는 그래서 국내 정치 언론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게 마음이. 예. 국내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 혹은 정쟁적인 사안이 많다 보니까 외교 문제가 너무 한편으로는 무시되거나 한편으로는 또 뭐 정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글쎄 모양새 좋게 여왕 권위에 가서 조문을 하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 뭐 현재 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무슨 중요한 건 외교가 중요한 거는 물론 외교에서 프로토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더욱 중요한 거는 결국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정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외교 순방회의에서 뭐 세일즈 외교라든가 혹은 한미 간에 지금 방향이 지나치게 군사 쪽으로 집중되어 있던 것을 경제 쪽으로 어떻게 되돌리냐 이런 쪽으로 뭐를 얻어내는가 혹은 뭐 세계 무대에서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어떤 존재라든가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느냐 이런 것 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 만약에 열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였습니다.